영국에 사는 라한은 가정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아내 우즈마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쇼핑을 나갔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던 라한. 아내와 세 자녀를 사랑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가 2006년 7월 28일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커다란 몽둥이였습니다. 화창한 여름 어느 날, 그날 라한은 우즈마를 따라 쇼핑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우즈마는 남편과 있어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남기고 곧바로 끊었습니다. 당혹스러워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라한은 누구 전화길래 그리 받느냐 묻자 단골이라 말하며 얼버무렸던 우즈마. 라한은 겉으로는 그러냐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쇼핑에 정신이 팔린 아내 몰래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비밀 폴더에 숨겨져 있던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며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가 오갔던 문자.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아는 인물이라는 것에 라한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라한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우즈마는 아르바이트 미용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 중 2아이는 학교를 다녔기에 괜찮았지만 막내는 어렵기에 우즈마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아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가 필요했죠. 우즈마는 이웃인 무사라텍에 부탁했고 다행히 그녀는 수락해 주었기에 우즈마는 맘 편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즈마가 아이를 무사라텍에 맡겼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륜 상대가 무사라텍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2006년 7월 28일, 그날은 라한의 첫째와 둘째 아이의 방학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가 몽둥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기도 했죠. 약간의 소란이 있고 난 뒤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오는 라한의 손에는 태국행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달 뒤인 2006년 8월 20일, 심한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은 라한의 집에 방문했고 안에서 사망한 우즈마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필 아이들의 방학 기간과 우즈마의 아르바이트가 끝났던 시기가 겹치며 그들이 발견되기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경찰은 한 달 전 우즈마의 남편인 라한이 태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공항에서 버려져 있는 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라한의 도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과 인터폴의 협조로 라한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갔고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수를 권하자 그는 결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체포 당시 그는 "저는 범행을 인정합니다. 아내를 죽인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내 아이들을 이라며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아내가 아이들을 살해했기에 자신이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머리에 남은 부상이 동일한 이의 수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며 라한의 거짓말을 간파했고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한은 끝내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던 라한.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가며 자신의 죄값에 대해 속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